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다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 분명히 연차인데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바쁜 그런 기이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좀 제외하고 계속해서 해석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연차를 쓴 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워낙 또 중요한 날이니까 자, 그 1부에 제가 주요 지표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2부에는 EQ의 CEO 어닝콜에 대해서 이렇게 트랜스크립을 해석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워낙 정신없이 자료를 좀 만들다 보니까 애프터 아워에서, 그러니까 애프터장에서 이미 그 단위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92달러가 올라와서 애프터 마감은 15.1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14.47%가 더 올라왔으니까 뭐 사실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자, 어찌됐건 간에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그렇죠, 프리장이 아직 남아있고 프리장 이후에 정규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뭐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칙이 따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 놓으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지 마시고 그냥 뭐 보유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모든 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참석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크로스크리 CEO 참석했고요. CTO, CFO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프리스에 한 분 나오셨고, 그 다음에 CJS 증권에서 한 분 나왔고, 제프리스는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CJS는 그때 보니까 좀 굉장히 20명인가? 좀 작았던 회사로 기억을 합니다. 자, CEO가 일단 2분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요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25년까지 뭐 US 플라스틱 팩트의 로드맵을 시작하는 일에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미지급 퍼블릭 워런트가 실행돼서 자금을 제공했다. 거의 모든 미지급 워런트가 실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켄터키, 요건 뭐 아실 거고, 병목 현상 제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러셀 3000 지수에 우리가 추가되었다. 요 언급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54건의 신규 특허 출원을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이렇게 워딩을 정확히 했습니다. 우리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고무적인 성과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좋은 거죠. IP가 계속 늘어나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고객 개발 측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번 고객 개발 측면에서 당사의 파트너 플라스틱 공급 업체는 최근에 다니머의 시그니처인 노닥스 폴리머를 활용해서 PHA 기반 가정용 퇴비와 포장 필름의 첫 상용 가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다. 여러분 내용이 좀 길고 좀 어렵죠?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현재 다니머 사이언티픽이 있고, 자, 포장지 제조회사가 지금 고객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콜롬비아 패키징 그룹이 있고, 말스 윙글리 있고, 젠팍 있고, 이런 회사들이 다니머의 고객이긴 하지만 이 회사들도 또 고객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종 엔드 고객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다니머의 폴리머, PHA 폴리머를 활용을 해서 제품을 그걸로 포장지로 만들어서 엔드 고객한테 출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새로운 필름들은 음식, 음료, 식료품 소매, 퀵서비스 식당, 경기장, 음식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응용 분야를 위해서 고안이 되어 있고, 자, 3번이 중요합니다. 컬럼비아 패키지 그룹에, 여기 컬럼비아 패키지 그룹이 있죠. 고객사에. 이 컬럼비아 패키지 그룹에 또 다른 고객사가 있습니다. 최종 엔드 고객 중에서 그 콜롬비아 패키지 그룹의 또 다른 파트너가 내셔널 패스트푸드 체인이 있고, 라스베가스 호텔 지주회사 내셔널 푸드 뭐 서비스 이런 쫙 있는데, 그런 블루칩 브랜드들과 함께 대규모 PHA 빨대 구매 주문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게다가 콜롬비아는 현재 주문과 이러한 고객들의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서 노닥스 기반의 빨대와 스트로우와 노닥스 기반의 백,
백 모두에 대해서 이 대형 브랜드들과 고정 계약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콜롬비아 패키징 그룹이나 말스 윙글리나 이 사람들이 이쪽 회사들이 엔드 고객하고 계약을 맺으면 요걸 바탕으로 다니머에 주문을 넣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블루칩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우리 걸 PHA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쪽에서 다니모로 주문을 넣을 수 있겠죠. 자, 요런 구조니까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객 개발은 어떤 게 있냐면 캐미라라는 회사가 있나 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이 캐미라라는 회사는 여기 보시면 핀란드 헬싱키에 본사가 있고요. 보시면 글로벌 화학회사인데 펄프 앤 제지하고 산업용수 요런 주요 부문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레베뉴가 2.659 빌리언 유로니까 대략 보면 한 4조 정도 되겠네요. 한국 돈으로 4조 정도 되는 매출을 가진 회사고,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캐리라라는 회사가 지금 최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노닥스의 바이오 기반 제품 라인 테스트 진행에 대해서 만족도를 재차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 제품을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앞으로도 우리는 너네들하고 지속적으로 갈 거야 라는 얘기를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우리 또 크로스크리 형이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노보머 인수 장점은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앞에 일부에서 많은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안 나왔던 내용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노보머 인수를 해서 그 제품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를 더 수량화하기 위해서 좀 예시를 들면 이 3HP의 생산 원가는 노닥스의 약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3HP라는 A는 그죠, 노닥스의 PHA보다 그죠, 생산 원가가 절반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게 판매가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물성이 다르고, 그렇죠, 물성이 다르면 판매가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판매가도 조금 낮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원가는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노보머의 엔지니어 통합을 하고 신규 채용을 또 했습니다. 여기 노보머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 팀을 통합을 하게 되면 노보머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문 지식과 규제 전문 지식에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합류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업 개발 책임자로, 이름이 또 어렵네요. 데보라 맥도널드. 뒤에 맥도널드는 좀 쉽네요. 예. 데보라 맥도날드 씨를 고용을 했는데, 이 데보라 님은 네슬레에서 합류를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신규 고용과 노보머 엔지니어도 우리 쪽으로 다 합류를 하기로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보머 발효 공정이 10배나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노보머의 공정은 단계 수가 적은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발효 공정보다 10배가 빨라서 발효 시 에너지 사용량이 적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옛날에 했던 내용을 반복을 해드리면,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인큐베이터에서 배양을 합니다. 미생물을 배양을 하고요. 이 미생물한테 카올라유를 줍니다. 먹이로 주면, 이렇게 먹이로 주게 되면 특정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발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하게 되면 미생물이 몸속에서 저장하는 물질이 뭐다? 예, 그렇죠. PHA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장을 하죠. 근데 이렇게 발효를 하는 시간이, 그렇죠, 10분의 1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10배가 빠르다는 얘기는 10분의 1밖에 안 걸리니까 굉장히 시간이, 그렇죠,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테슬라의 경우도
배터리가 늦어지면, 그 다음에 반도체 쇼티지가 나게 되면 전체 공정 중에 빠른 공정이 있어도 그렇죠, 그거에 대한 효과를 100%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빨라져야 굉장히 혁신적인 속도가 나오고, 물론 발효만 이렇게 빨라져도 공정 하나 자체가 그렇죠, 이 단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효가 빨라지면 여기서 원래 이만큼 걸리던 시간이 10분의 1이니까 요만큼 걸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정제를 거치게 되고요. 자, 정제를 거치게 되면 pHA 외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압출기를 통해서 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나오게 됩니다. 요 정도 제조 공정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공장의 계획 변경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발효 기술이 굉장히 노버머가 좋기 때문에 발효 쪽으로 발효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최선의 과정이 노버머 공장 건설을 통해, 리노보 공장 건설을 통해서 노버머의 확장을 포함하는 게 가장 최선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말을 좀 쉽게 풀이를 하면, 이 노버머가 그렇죠, 생산 원가도 낮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전에 언급했던 6개의 발효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3개의 발효기로 절반을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인브릿지, 조지아 베인브릿지 쪽에 시설이 들어갈 건데 6개에서 3개로 발효기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원래 8억 2,600만 달러니까 하나로 한 8천억 정도 되겠죠. 8천억 좀 넘죠. 8천억에 대한 견적을 원래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요 826 밀리언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가 캐펙스 투자로 들어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노버머를 인수를 해서 굉장히 발효기 쪽으로 효율화를 시켜서 지금은 600에서 700 밀리언 달러 정도만 들어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ROI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ROI가 원래 요랬는데 이렇게 35%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공장의 계획을 변경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현재 운영 캐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안 좋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말에 온라인 상태가 되었고 6월 초부터 다시 발효하고 다운스트림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7월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분기에 50% 수준에서 지금은 60%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80%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60%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했고요. 아마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연말까지 계속해서 100% 용량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지금 보시면 요 정도 순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 연말까지 이 정도 속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 최고 책임자께서, CFO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PHA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수익의 29%가 2분기에 PHA 기반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1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디바틀레킹 때문에 오프라인을 그렇죠, 한 2달 가까이, 1달 반에서 2달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PHA 비중이 똑같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련한 수익이 180만 달러 정도 증가해서 이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요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평균 단가에 대해서 트랜스크립트 상으로 좀 해석을 해보니 조금 아리까리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원래 2.85달러 정도 PHA가 파운드당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2.75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년 2분기에는 파운드당
2.75 이상이었는데 이게 PHA만인지 아니면 PLA하고 같이 섞어서 전체 오버홀하게 이렇게 됐는지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자, 영문을 실제로 봐도 없길래 요거는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아마 이게 단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PHA 단가가 아닌가라고 전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단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고객 믹스와 제품 믹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버리지 세일스 프라이스는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낮아졌다고 해서 판매가가 되게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다니머가 역풍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원자재 비용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카놀라유 아닙니다. 카놀라유. 저번부터 계속 카놀라유라고 하네요. 하여튼 카놀라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2분기 동안 카놀라유에 대해서 평균 0.47파운드였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도 우리는 계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변동은 없고 지금 보면 0.1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아직 계약하지 않은 내년에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닌데 내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대체 솔루션 또는 카놀라유와 관련한 대체 재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훨씬 더 많은 옵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조금 약간 원론적인 답변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카놀라유에 대해서 이 물성을 여기서 뽑아냈으면 다른 오일이나 다른 원료를 쓰기가 좀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원자재가 좀 조기에 빨리 그냥 업프런트로 미리 계약을 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네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더 많은 고객들하고 계약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계약들은 일단 아직 다 진행 중이다. 그리고 요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얘기를 했듯이 본질적으로 이미 매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드 아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솔드 아웃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는 가능한 한 큰 기반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고객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어려운 말을 좀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미 팔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팔려고 아마 고객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시장의 수요가 더 높아지면 판매가가 분명히 높아지는데 이미 계약을 저가에 혹은 지금 가격에 계약을 해버리면 향후에 수요가 많은 시장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의 조선업이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어려울 때 저가에 지금 배를 다 수주를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도크가 다 꽉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배 주문이 들어와도 지금 현재는 비싼 배를 못 받습니다. 앞으로 비싼 배를 요 생산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비싼 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렇죠. 업프런트로 모든 계약을 다 끝내버리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밖에 계약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 입장에서는 조금씩 끌면서 이미 우리는 솔드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들은 더 비싼 가격에 아마 팔려고 이런저런 우량 고객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절대 기정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CEO 트랜스크립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 나온 내용은 EQ 어닝콜에서 나온 내용을 거의 리바이벌한 게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제 얘기를 좀 해주다 보니까 혹은 질문 나온 것들에 대한 답을 좀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애프터장에서 좋은 건 그죠. 애프터장에서 다 이렇게 회복을 하고 다시 원복이 되었다라는 건 좀 좋은 소식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풀이장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 풀이장 하고
또 오늘 이제 정규장에서 어떻게 또 주가 흐름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서 같이 또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